캐스린 민셰우가 시작하려고 했던 온라인 경력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를 찾을 때 아니요 라는 단어를 들었던 횟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8번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 로 그녀는 2,8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고 현재 그녀의 사업 뮤즈는 2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1억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적어도 99%의 경우 남이 아니요 라고 해서 망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투자자의 아니요를 통찰력을 얻을 기회로 고려해야 합니다. 때때로 아니요는 잠재적인 수정사항에 대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플로리다 전역의 킥복싱 체육관 체인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접근한 첫 번째 투자자는 아니요. 너무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여러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 제안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제안서는 60세 이상의 군중 사이에서 체육관 회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를 포함할 것입니다. 혹은 다른 위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투자자들의 나이 차별적 태도가 불편해서 투자 받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는 당신이 피드백을 받고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재정적 기반을 흔들고 싶지 않은 배우자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아니요는 아이디어보다 관계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거나 연구를 해보거나 또는 상상력을 투입하기를 꺼리는 투자자들이 던진 게으른 아니요를 무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존경하는 의견과 지혜를 가진 사람의 정직한 아니요는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종류의 아니요는 우물쭈물한 아니요입니다. 이 아니요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우스꽝스러운 생각이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정말 미치게 좋은 생각이라 꼭 성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아니요입니다. 이 경우는 당신이 몹시 독창적인 무언가에 빠져 있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아이디어로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은 훌륭하고 흥미로운 모험입니다. 자금이 마련되는 즉시 사업 확장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의 충성도가 높거나 심지어 열광적인 사용자 그룹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초기 단계를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야 할 때입니다. 초기 열성팬과 극단 비평가를 찾고 시간을 내어 그들의 열정적인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가드레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용인할 것인지, 업계 거물이나 정부 기관을 포함해 누구와 대화를 나눠볼 것인지 파악하십시오. 일단 규모를 확장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깊은 통찰을 얻으려 하거나 사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정직하고 상세한 피드백은 진정한 비즈니스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피드백의 핵심을 인지하는 것은 당신의 다음 과제인 회사 문화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 직원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휴가 방침이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들이 고용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무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휴가가 장려됩니다. 이와 더불어 넷플릭스는 회사 직원 모두가 한 팀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합니다. 분명 이러한 사고방식은 스트리밍 서비스계의 거물인 넷플릭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와 그 창의적인 결과는 100개 이상의 슬라이드로도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신중한 문화 창조 과정의 결과입니다. 넷플릭스가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낸 과정은 컬처덱에 소개되어 있는데 인터넷의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넷플릭스가 그러하였듯이 초기에 이렇게 명확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는 한번 확립되면 되돌리거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당신 사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직원과 고객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파악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선언문을 작성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구상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고용하십시오. 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들의 네트워크를 얻게 되기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질적인 그룹의 사람만을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핵심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초기 투자자들 역시 동일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창립자를 고르듯이 투자자를 다양하게 선택하십시오. 이 모든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면 기업 문화는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선순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잘 되는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이너 토리 버치는 패션 위크 기간 동안 뉴욕에 자신의 소매점을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고객, 친구, 가족, 미디어, 그리고 새로운 흥미진진한 옷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말 그대로 열 수 있는 문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주문 제작한 밝은 주황색 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개점을 보류해야 할지, 문이 없는 상태로 비축물을 들여놓아야 할지 선택해야 했고, 버치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녀의 브랜드가 계속해서 얻을 찬사를 미리 보여준 놀랍도록 성공적인 날이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가가 내려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결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너무 일찍 뛰어들면 잠재력을 키울 시간이 없었던 미완성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잠재 고객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뜸을 들이면 추진력이 떨어져 잠재 고객이 다른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경쟁자가 앞서게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분마다 상황이 바뀝니다. 유능한 리더는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인내해야 할 때와 공격해야 할 때를 측정합니다. 이 게임의 진정한 승자들은 시장을 재빠르게 공격하고 충분한 도망 속도를 달성함으로써 경쟁자를 먼지 속에 남겨둡니다. 피터 티엘이 설립한 페이팔의 급속한 성장 비법은 초기 고객에게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대가로 $10를 지불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비법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급속한 성장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거나 종종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 대개는 다음 날 아침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꽤 큰 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타도록 두십시오. 젊고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은 회사라면 얼마든지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속에 연연하는 것은 당신의 추진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모든 불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 제품이나 회사 문화에 대한 문제는 사무실 환경 개선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해당 문제가 사업을 망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일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을 잠시 중지하고 해당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집중하십시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조언을 따르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이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오직 하버드 학생들을 위하여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예일대, 프린스턴대 및 기타 학교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초기 사용자는 실망감을 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비스의 사용과 성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독점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네트워크가 확장될 때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념하세요. 고객의 말보다는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패셔니스타들은 미셸 오바마가 디자이너 제이슨 우의 옷을 입은 이후부터 그의 옷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니퍼 하이먼은 자신의 렌트 더 런어웨이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디자이너 의상을 선택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객들은 말과는 달리 우의 앙상블에 끌리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의 디자인이 고객의 일상적인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이먼은 이 발견을 우와 공유했고, 두 사람은 이전보다 착용감을 높인 매우 수익성 있는 협력 라인인 제이슨 우 그레이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이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객들이 토요일 밤의 칵테일 파티를 위해 의상을 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월요일 아침 일할 때 블레이저와 함께 그 의상을 다시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먼은 의상 수리 및 세탁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지만 이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이먼은 고객이 한 번에 여러 의복을 대여하고 교체해 입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로 전환했고 덕분에 그녀의 사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고객의 행동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많은 설립자들은 자체 포커스 그룹을 운영함으로써 흥미롭고 유익한 관찰 결과를 얻습니다. 예시로 맞춤 문구 회사 민티드의 마리암 나피시는 조사를 통해 오늘날 남성이 결혼 계획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덜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제품 라인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에 반응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반 윌리엄스는 오데오라는 팟캐스트 출판 플랫폼을 준비할 때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경쟁자인 애플도 같은 생각을 하고 팟캐스트 출판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제품에 대한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자신의 스타트업을 확장하여 애플과 정면으로 대적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던 윌리엄스는 다시 기본 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팀을 소집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일회성 이벤트인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상태 업데이트에 중점을 둔 그룹 문자 메시지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트위터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실패한 제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모든 규모의 기업이 이 전략을 배우도록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기는 회사를 보다 적응력 있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는 여행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 건물에서 재택 사무실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맞추어 원격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 투숙 숙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또한 가상살사 댄스 강습 및 지역 명소 투어와 같은 흥미로운 구성 요소를 숙박 서비스에 추가했습니다. 한 뉴질랜드 에어비앤비는 현지 양농장 가상 투어 옵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존 사업 아이디어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생각해낸 솔루션이 그 자체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됩니다. 스노보더인 토비아스 리트케는 온라인으로 스노보드를 판매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적합한 플랫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 삼아 코딩을 해오던 리트케는 결국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쇼피파이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전환을 하든, 사업의 방향을 바꾸든, 사업을 완전히 재부팅하든 그 방식과 상관없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안젤라 아렌츠가 버버리의 CEO라는 엄청난 경력을 쌓은 후 애플에 입사한 것은 힘든 전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패션에서 기술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갑자기 7만 명이 보스가 되었습니다. 아렌츠는 자신이 새로 맡게 된 모든 직원에게 자신의 비전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녀는 젊은 애플 직원들이 긴 이메일을 읽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3분짜리 아이폰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의 전화마저 편집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영상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훌륭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자 그녀는 세계 어디에 있든 4년 동안 매주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갑자기 확장하면 마치 규모가 더 큰 새로운 회사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렌츠가 애플로 이직했을 때 받은 느낌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점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직원들에게 훌륭한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목적과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민, 지혜, 그리고 비전의 명료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기꺼이 듣고, 배우고, 조언을 받아들이며,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이는 기존과 반대되는 관점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메일침프의 설립자 벤 체스트넛은 스타트업이 해적성과 비슷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거친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해적에서 규칙에 따라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해군으로 조정된다고 말합니다. 구글의 임원인 마리사 메이어는 새 직원을 고용할 때 경험이 풍부한 경영대학원 출신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똑똑한 23세의 직원을 고용하여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맡겼습니다. 예컨대 지메일 전체를 맡기는 식입니다. 그녀는 이들이 자신의 부서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순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메이어의 대담한 리더십은 그녀에게 민첩하고 교차 훈련된 팀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해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 새로운 아이디어의 쓰나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구글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그녀 밑에서 성장한 직원 상당수가 각자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사업 확장의 마지막 단계인 모두에게 좋은 일로 귀결됩니다. 하워드 슐츠는 7살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그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몸을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는 의료보장 및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슐츠는 스타벅스라는 작은 커피 사업체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업이 실제로 이익을 보기도 전에 직원들을 돌보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타벅스는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종합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회사는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재된 사명을 수행해야 할 수 있으며 그 사명은 돈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클수록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와 지역을 형성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선행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슐츠가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을 때 그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부분적으로 중국 문화에서 바리스타가 갖는 낮은 지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를 위한 주말을 만들어 외딴 마을에 살고 있는 직원의 부모님을 직접 데려와 그들에게 바리스타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그 이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직원 이직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업 확장을 통해 사회의 필요에 답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레너드의 직업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제작 회사인 아피안웨이에 들어오는 대본을 읽고 선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대본만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실망한 그는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는 좋은 대본 목록을 익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레너드는 직장을 잃었지만 그가 공개한 목록은 수많은 독립영화 제작자가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훗날 레너드는 이들 대본을 공유하는 더 블랙리스트를 창업해 사회의 필요에 답합니다. 사업 규모를 키우면 성공적인 기업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의 CEO인 로버트 스미스의 행운은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살았던 덴버는 인종차별이 철폐되었고, 덕분에 그는 자유롭게 버스를 타고 도시의 더 나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스미스는 자신이 누렸던 행운을 사회에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다수의 학생이 흑인이었던 모어하우스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한 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학자금 빚을 갚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얻은 성과를 토대로 수백 명의 졸업생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